AI 전성 시대인데 AI가 뭐 의료 AI, 바이오 AI, 교육 AI, 그냥 AI, AI 하드웨어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도 뭐 정부에서 관련돼서 교육부에서 어떤 발표를 하면서 그쪽에서도 교육 AI 뭐 이쪽도 올라가는 모습이고 지금 뭐 그래프에서도 나가고 있지만 최근 AI 상승률, 주가 상승률 솔트룩스, 텔레필드, 폴라리스 오피스, 맘 AI, 셀바스 AI 등등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AI는 사실 엔비디아가 일단 중심을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고 그 외에 다른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좀 계속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월 달에도 AI 관련주 계속 봐야 된다. 계속 오를 것이다. O. 아니다. AI 이제 한번 좀 지나가고 나면 또 잠잠해질 것이다. X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관련주 O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오, 두 분 다 O입니다. 요거는 하드웨어를 빼고도 O인가요? 두 분? HBM 뭐 이쪽 빼고도 서비스 쪽으로도 O예요? 이상현 비서님? 네, 전 전반적으로 O. AI 산업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팀장님은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호. 그럼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AI는 테마입니까? 이사님? 아까 앵커님께서도 섹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게 너무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수익이 안 나니까 테마지. 근데 사실은 수익이 나지만 그것보다 주가가 정말 믿을 수 없듯이 많이 올라가도 테마성이 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네. 뭐 어떻게 봐야 되는지 팀장님은요?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제 이제 고등학교 동기가 뭐 지금 상장사의 코스닥 시총 좀 대장 중에 2차전지 기업에 지금도 이제 높은 임원으로 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추석에 되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회사가 망할 것 같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은 시총 뭐 상위에 올라가 있죠. 와. 코스닥에. 네, 지금 그게 이제 그때는 2차전지 테마였겠죠. 왜냐하면 그때는 자금이 부족해서 계속 회사가 증자를 막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돈 없어서 망한다 이러면서 힘내라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 전화도 잘 안 받고요. 네. 지금은 카톡에 답도 잘 안 합니다. 그만큼 바쁘신 바쁘죠. 거겠죠? 네, 바빠서.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산업으로 바뀐 거죠. AI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돈을 못 벌고 기대감 그리고 매출만 있지 이익은 잘 없습니다 아직까지. 근데 이 부분이 아까 이사님 말씀처럼 앞으로 성장을 하고 하면 결국에는 테마에서 산업으로 계속 바뀌어 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으니까 그러면 뭐 저희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AI도 그 세부 소분류가 꽤 많은 것 같아서 어디에 AI가 가장 좋을 것 같은지 그리고 그렇다면 지금 주가 위치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까지도 궁금하거든요. 팀장님부터. 네, 일단 오늘 뭐 장중에 제가 이거를 이제 캡처를 한 거라서 변화는 조금 시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마음 AI가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네, 그리고 뭐 뷰노라든지 JLK까지 의료 AI까지 같이 다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쪽이 좋다라는 부분보다 지금 시장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뭐 마음 AI 같은 경우 어제 뭐 좀 큰 기업에서 방문을 했다라는 이 소식이 들리니까 그냥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를 갔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의 성격이라는 겁니다. 돈들이 초전도체, 맥신 이런 꿈과 희망이 있는 쪽으로 빨리 움직이는데 AI도 그냥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거를 이게 말이 돼? 이렇게 봐서는 우리가 시장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AI 전체적으로 그래서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제가 화장품을 아까 4개 못 사고 3개 샀잖아요. 그게 여유가 있었으면 4개를 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금리가 높고 가처분 소득이 좀 아직도 좀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소비로 우리가 뭔가를 경기가 살아나기 어렵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정부 정책의 방향을 봐야 되고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밀어주는 산업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겠죠. 하나의 수혜 섹터로서. 그래서 오늘 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죠. 뭐 AI부터 바이오 뭐 이런 쪽에 투자를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AI 쪽은 정부에서 주력으로 앞으로
밀어주는 산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그러면 계속해서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좀 보여준 산업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그냥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주가가 예.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분위기로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최근에 관심 있게 보는 쪽은 그래도 의료 AI 쪽입니다. 의료 AI가 가장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쪽이고 그 중에서도 이제 뷰노를 이제 최근에 관심 있게 좀 봤는데 오늘 뷰노가 신고가 흐름 가면서 20% 정도 상승을 좀 했는데요. 뭐 조금 이따가 뷰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AI 중에서도 우리가 산업 내에서 가장 좀 잘 되고 있는 쪽이 의료 AI 쪽으로 잘 되고 있고 루닛이 시가총액 2조를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JLK, 뷰노, 그다음에 아래쪽에서는 또 브로노이 같은 이런 기업들이 또 순환매 돌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용 AI 쪽을 그 분야에서 꼭 한 분야를 선택을 한다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요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주가 위치를 여쭤본 게 지금 마음 AI 뭐가 있을까요?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루닛, 뷰노 다 적자입니다. 그렇죠. 예, 마음 AI는 지금 4년째 적자예요. 근데 시총이 얼마냐? 1954억입니다. 그 주가 위치도 그렇게 싸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가는 건 알겠고 정부가 뭐 정책 밀어주는 거 말씀하신 건 다 동의하는데 이거를 언제 어떻게 사도 되는 건지 그리고 사서 어떻게 팔까? 이게 일반인의 영역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제가 이제 보는 게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들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수급입니다. 수급. 네, 수급이죠. 왜냐하면 이 의료 AI 쪽은 바이오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부분 커버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펀드 매니저 분들이나 아니면 연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세미나를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들어보실 겁니다. 뷰노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포트에 일정 부분 담아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매니저분들은 듣고 판단을 하게 되죠. 판단하고 난 다음에 그쪽이 괜찮겠네라는 생각을 하면 자금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선택된 애들이 그쪽에 잡히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20개, 30개 기업이 다 지금 AI 관련주라고 뭐 시장에서는 있는데 그중에도 선택된 기업들을 우리는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이미 기관 투자가들이 한번 걸러낸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에 뷰노를 관심 있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예. 사모펀드들이 이렇게 팔다가요. 예. 다시 이렇게 사들어오는 구간이 있었거든요. 25,000원 정도 전후부터. 그리고 박스권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구간에 사모펀드가 연속으로 3, 4일 정도로 이렇게 사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전고점 임박해 있는 구간에서 연속으로 3, 4일 산다? 이거는 전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보고 그때부터 다시 또 관심 있게 뷰노를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뭐 있는가 공부를 하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 입장에서 이 AI 관련주를 숫자를 가지고 판단하기는 아하. 어려워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예. 뭐 밸류에이션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좀 편승을 해서 매매를 한다라면 기관 투자가들이 살 때 좀 편승했다가 혹시라도 사모펀드 예를 들었습니다. 사모펀드 중심으로 기관들이 좀 샀는데 좀 차익실은 이쪽에서 나온다. 그럼 나도 좀 일정 부분은 같이 팔아주고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의 미래는 무조건 AI야. 예. 그래서 묻어놓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참 쉽지 않죠, 변동성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급을 보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사님은요? 의료 AI 저도 관심이 많은데 예. 저는 숫자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33년까지 2033년이요? 매출 10조, 영업이 5조 원을 달성하겠습니다. 루닛? 라고 서범석 루닛 대표가 5일 전 24일 날 2030 비전을 얘기를 했죠. 예. 근데 이게 조금 약간 10조 이게 뭔가 의미 있는 숫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최근 증자까지 이제 뭐 유무상 증자 이제 공시를 했는데 예. 의료기기 쪽, 더욱이 AI 쪽 그 중심에 있는 그 대장주인 루닛이 이와 같은 장기 비전을 제시했는데 그 숫자가 1조도 아니고 10조라는 게 굉장히 뭔가 희망을 갖게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의미하는 바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AI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기억해야 될 숫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 AI 의뢰 쪽에서는 이제 루닛이 있다고 하면은 뭐 AI 쪽 또 HBM3 관련된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컨콜이 끝나고 이제 젠슨 황 대표가 이제 또 이제 질문에 또 이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뭐 새로운 컴퓨팅 시대가 열렸고 우리의 수요는 대단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I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 소섹터에서 대장주에 또 새로운 업데이트되는 뉴스가 어떤 건지 그런 거 체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엔비디아랑 뭐 이제 루닛을 말씀을 드리겠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새로운 GPU 그 H100 같은 경우가 올해 생산 목표가 이제 양산이 50만 대인데 내년에 150만 대에서 200만 대까지 팔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년 것도 지금 예약 판매가 이미 다 거의 끝났다고도 하죠. 그러니까 수요가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요 하나 말씀만 더 드리면은 우리가 AI를 보는 그런 시장 전망을 좋게는 봤지만 예. 그래도 좀 너무 과소평가한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도 AI 관련돼서는 좀 계속해서 좀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이거 AI나 뭐 이런 얘기 할 때 숫자 가지고 제가 얘기하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이 바보야. 그거 미래를 봐야지. 또 지금 뭐 얼마. 근데 약간 생각하는 게 루닛이 2033년까지 얼마? 10조? 매출 10조? 네, 매출 10조. 셀트리온이 3사 합병해서 2030년까지 12조 한다고 목표 세우는데 루닛이 10조. 아니, 그러지 마시고. 아니, 그래서 약간 이게 저도 어릴 때 저 대통령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건지 뭐 재료로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근데 솔직히 10년 후인데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쪽 전문가도 아니긴 한데. 재료로서. 근데 꼭 재료라기보다는 네. 뭐 유무상 증자의 그 구체적인 어디에 쓰일 거고 그런 게 좀 나온 것도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주가만 넣고 보면 너무 많이 올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좀 뭐 관련돼서 그 아카이브에 그 올라오는 논문 숫자도 보면요. 뭐 작년부터 관련된 논문 숫자가 제약바이오가 한 2~3배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하나 나오면 바로 다음 주에 후속 논문이 나올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고 그러니까 이제 AI로 신약 개발이 속도도 단축돼 비용도 절감돼 AI랑 로봇의 공통점이 생산성 혁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료 쪽에서 이렇게 좀 속도가 빨라진다면은 앞으로 슈퍼컴퓨터도 그렇고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치게 되는 것 자체가 많은 투자자들한테 좀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섹터도 되지 않을까. 좀 멀리 본다면 그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두님께서 믿음이 없으면 돈 못 법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AI 쪽은 리스크 관리는 그래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뭐 테마성 하더라도 손절가만 딱 정해진 것만 지켜도 사실은 막 깡통 차고 그러진 않으니까. 성장주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분 3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드웨어까지 다 포함해도 괜찮습니다. AI 관련해서 우리가 9월달 추석 전까지 볼 수 있는 종목 하나씩만 가격 전략까지 주신다고 하면 30초 드리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부터. 네, 엔비디아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차세대 GPU도 말씀을 드렸고 그럼 엔비디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단연 이 종목인 거죠. SK 하이닉스. 네, SK 하이닉스 뭐 지난주에 메타에서도 뭐 이천 캠퍼스를 방문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또 이번 달 말 뭐 며칠 이내겠죠. 또 엔비디아가 이제 또 SK 하이닉스를 방문해서 협력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쪽으로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5월부터 제가 수급을 살펴봤어요. 5월부터 어제까지의 외국인 수급을 살펴보니까 삼성전자로 외국인이 한 5조 1천억 매수했고 SK 하이닉스로 2조 1천억을 매수했는데 시가총액 삼성전자가 400조, SK 하이닉스가 지금 100조가 안 되잖아요. 근데 시가총액 비교해서는 외국인 수급이 SK 하이닉스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많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도 긍정적이라 생각이 들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는 11만 7천 원 이하, 목표는 1차 목표가 15만 원. 15만 원. 네, 손절가는 11만 원 말씀드립니다. 11만 원. 알겠습니다. 팀장님은요 한 30초 있습니다. 네, 저는 엠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엠노.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1위 기업이기 때문에 AI 기반 기업용으로는 가장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다양한 영역에서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 뭐 구매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비용 절감이라든지 정보의 자산화 이러한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I와 클라우드 쪽의 기술을 역량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 또 하나는 엠노는 SDS가 삼성이죠. 삼성그룹으로 이제 거의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좋을 것 같은데 지분을 예. 많이 가져갔죠. 그래서 삼성과 온라인 솔루션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쪽 향후로 앞으로 수주가 나오면 모멘텀도 향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PSR 저는 한 10배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년도 1,600억 뭐 매출인데 10배 정도 주면 최소한 1조 정도 시총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 주가 10만 원 그리고 매수가는 한 8만 원 이하, 손절가는 7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I 엠노 하이닉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